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내년 2022년도 아마도 부동산 자체가 움츠려 있던 모습에서 과감하게 탈피, 본격적인 공급이라는 궤적을 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1년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절반 정도의 물량이 축소가 되는 바람에 2022년도가 정상적인 공급이 시작되기만 한다면 자연스럽게 공급은 만수위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겠죠. 아마도 2022년도는 공공, 민간 분양 가릴 것 없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공급의 진원지라는 희미한 그림으로만 그려놨던 윤곽도 일단 어떤 형태로든 그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계약을 전제로 하는 구체적인 주택 공급의 실사가 눈앞에서 전개가 될 듯합니다. 이러한 공급의 맥락에서 오늘 국토부에서 역세권 그리고 저층 주거지, 다시 말하면 충분히 주거 입지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곳들에 대해서 고밀 개발을 유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지정을 개시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왠지 어렵게 느껴지는 말인 것 같지만 실은 아주 간단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기존의 재개발 사업,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입지로 볼 때 결코 밀릴 수 있는 주거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혀 주거지역으로서의 회전율을 보이지 못한 곳, 한마디로 그냥 수십 년간 주저앉아 있었던 곳, 그래서 스스로가 신규 택지지구라는 확실한 드라이브를 걸고 재개발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려고 해도 그동안 주저앉아 있었던 세월이 관성이 돼서 도저히 스스로가 재개발이라는 엄청난 산을 밀어버리지 못하고 그냥 그 취약지구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오히려 그곳에 갇혀있는 지역들을 행정력이라는 드릴로 그 숨통을 뚫어주려는 사업이라 할 수 있겠죠. 굉장히 길다. 실제로 도심 재개발은 기본 모든 과정이 행정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이는 불가할 정도죠. 아무리 지역 주민의 염원이 크다 해도 그 염원을 간철시킬 만한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사업이 앞으로 나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이 10년이 넘어가기 일쑤였죠. 근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일단 민간 주도가 아니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라면 충분히 걸리적거리는 재개발 과정에서의 난제들을 가지쳐내기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새로운 주거지역이라는 판을 까는데 굉장한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죠. 기존의 재개발 사업보다 상당히 빨라서 그냥 도면에다 그렸다 끝내버리는 공급 계획이 아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2월 31일자로 도심복합 공공사업지구로 전격 지정이 되는 곳은 100일 만에 지구 지정이 되는 스피드를 보여줬습니다. 이유는 절차에 간소하죠. 지자체에서 드라이브를 건 거니 당연히 자체 셀프 간소화가 가능하겠죠. 무수한 자료 제출을 스스로에게 요구한다는 게 우습잖아. 그래서 재개발에서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리 처분 계획 생략, 그리고 심의가 디테일하게 분산된 점을 통합 심의로 심플하게 전환해서 기존 재개발 과정보다 10년 정도 앞당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죠. 일단 행정구조를 간소화했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토지보상과 비슷한 기존 원주민에 대한 보상 문제로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해질 수 있는 부분에서 일정한 유인책을 마련해서 신규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준다든지 해서 주민 동의를 3분의 2 정도를 받아놓은 점이 기존 막연했던 도심 복합 개발이 컬러풀하게 살아날 수 있는 유화 물감을 발라놨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의미가 있는 게 얘네들이 그냥 그럭저럭한 입지가 아니라는 점이죠. 지구 지정된 7곳 중에 6곳은 서울, 한 곳이 부천입니다. 도심복합이라는 말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타이틀에 걸맞는 사업이 돼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당장 2022년부터 지구 지정된 곳에서 청약 일정에 돌입할 수 있게 되는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 지구 지정된 구체적인 도심 복합 사업지는 먼저 증산 4구역, 지구 지정된 7곳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공급 물량이 4,112세대, 기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후보지에 준하는 대규모 물량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의미가 있는 것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물량들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대략적인 입지를 보면 상당히 괜찮은 역세권에 걸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호선 증산역과는 도보로 5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확실히 빠른 도보 역세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주변 학교도 대규모 단지로 들어서게 되면 아주 가까운 곳에 학군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전 청약 형태로 본격적인 공급 일정이 시작되면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이 될 것 같네요.
추정 분양가도 내놨는데요. 일단 평형이 좋아요. 가장 선호도가 높은 5구제곱과 8사제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구제곱 5억 8천선, 8사제곱 7억 3천선으로 나온 것을 볼 수 있죠. 주변 시세가 13억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시세 대비 거의 반값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증산 4구역은 90%가 노후주택입니다. 주거 환경이 그리 좋지 않은 곳이죠. 여길 그냥 밀어서 새로운 주거단지로 탈바꿈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길 2구역, 여기도 입지가 괜찮죠. 영등포역이 도보거리입니다. 영등포역은 그 자체로 멀티역이죠. 일단 신안산선이 정차하게 된다는 사실. 상당히 강력한 역세 권력이 아니라 역세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주변에 학군도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곳 역시도 노후주택이 많아서 재개발하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탈바꿈될 예정입니다. 신길 2구역은 증산 4구역 다음으로 덩치가 큰 곳이죠. 공급 규모가 1326세대 정도 됩니다. 1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평형 스타일도 선호도가 높게 구성이 되고요. 5구제곱과 8사제곱. 추정 분양가는 5구제곱 6억 8천선, 8사제곱 무려 8억 9천선. 확실히 영등포는 서울 도심 중에서도 신길 뉴타운의 상승세라는 궤적을 그대로 쫓아가고 있는 곳이라 8사제곱 분양가가 상당히 존재감이 뚜렷합니다. 그래도 이 근방의 아파트들이 대부분 13억 정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 대비 확실히 저렴한 분양가가 될 듯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규모가 큰 곳은 바로 쌍문역 서측 지구입니다. 이곳 역시도 상당히 좋은 교통환경 가지고 있죠. 4호선 쌍문역이 도보로 5분 정도면 충분히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빠른 도보권 아파트. 1000세대 이상이 들어서게 되면 이곳 역시도 상당히 경쟁력 있는 단지가 될 듯합니다. 1088세대 공급 물량을 가지고 있고요. 추정 분양가는 5구제곱 5억 5천선, 8사제곱 7억 2천선으로 나왔습니다. 주변 아파트가 11억 정도 시세를 형성하고 있죠. 확실히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도심복합사업 아파트가 광범위하게 홍보가 안 돼 있고 청약자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에서 시세 대비 60% 정도로 나오는 분양단지라도 그냥 놓칠 수 있는 단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목표시라면 꼭 이런 틈새 단지는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나머지 도봉 방학역 409세대, 연신내역 427세대, 쌍문역 동측 646세대, 부천 원미 1678세대가 공급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2022년에 사전청약 형태로 당첨자를 선정하니 놓치지 말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2022년 공급은 아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물량들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그러니 너무 조바심 가지지 마시고 차근차근 여러분의 내 집으로 가는 길을 구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일단 민간 형태든 공공 형태든 가리지 마시고 가장 경쟁력 있는 단지라면 무조건 직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가성비, 집값 궤적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라 무리하게 스텝 밟을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가성비를 따져서 1원이라도 저렴하게 들어가되 이후 부동산 조정기가 와도 휘청거리지 않을 수 있는 곳으로 타겟을 정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오늘 부동산 캐릭터쇼 도심복합사업으로 서울 도심에서도 시세 대비 60%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분양가로 내 집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3기 신도시가 내 삶의 자리가 조금 멀어 보인다고 생각되시면 서울 도심 복합사업단지들에 집중을 하셔서 사전 청약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2022년 여러분이 걷는 모든 길이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꽃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